네, 전광훈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뭐 좀 조사 시간이 좀 짧긴 했습니다만, 자,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뭔지, 경찰 수사는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좀 종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광훈 씨를 추적 보도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권지연 뉴탐사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시간 40분 만에 끝났어요? 너무 짧게 끝났죠. 네. 우리가 아니 뭐 보통 저 친구들 만나서 2시간 40분 대화하는 거고 조사는 다르잖아요. 네. 받아 적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별로 조사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광훈 씨의 태도로 봤을 때 그 수사관이 묻는 거에 대답하기보다는 자기 말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들어봐 그래요? 이러면서. 그래요? 네. 그러면 뭐 별로 조사가 안 됐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리하게 정광훈 네. 씨한테? 네, 왜요? 정광훈 씨. 왜 그렇게 아니, 보세요? 수사에 계속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본인이 2시간 음. 예견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시간에 나왔고 제대로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어 보이잖아요. 일단 지병을 이유로 됐다는 거잖아요. 네. 정광훈 씨가. 예. 어떻게 파악하세요? 건강 상태는? 정광훈 씨를 이렇게 봤을 때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있긴 있고요. 그리고 그래요? 뭐 당뇨라든지 이런 지병이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후중 인대 골화증인가요? 뭐 이렇게 뼈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엑스레이 사진 있잖아요. 기자들한테 보여줬다는. 과거에 2020년에 전광훈 씨가 구속됐을 때도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죽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 보석으로 나왔거든요. 아, 그때도 그 엑스레이. 그때도 그 엑스레이 사진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했나요? 굉장히 누구보다 건강하게 광폭 행보했고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최소 저보다는 훨씬 건강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가 절대 아니다. 네. 그래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심각한데 도대체 설교 강단에는 어떻게 서며 네. 네, 몇 시간씩 설교하잖아요. 거의 매주 저기 광화문 나가고 그게 네. 가능하겠느냐. 네. 근데 그러면 그거를 보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세요. 이렇게 한 경찰의 처사를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쉽죠. 저희가 볼 땐 굉장히 아쉽고 그 유독 정광훈 세력에게나 이런 그 세력에게만큼은 뭔가 조금이라도 그 빌미를 안 잡히기 위해서 뭐 너무 그 조심조심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당연히 경찰이 있습니다. 네. 경찰이 조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동안에 뭐 시민단체라든지 특히 언론사들이라든지 뭐 압수수색 당할 때도 그랬고 굉장히 무자비하게 사실 진행이 됐던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앞뒤 안 가리고 네, 진행이 됐던 적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이제 뭐 정광훈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에게만큼은 조금 기준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핵심 저금 혐의점은 서부지부 폭동 사태의 배우냐 내지 교사를 했느냐 이 네.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정광훈 씨 본인은 나는 싸우지 말라고 했다. 계속 이렇게 언제요? 주장하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정광훈 씨는 그 계속해서 그 자신과 정치적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 악마화하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또 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선동을 하고 그렇게 그루밍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런 폭력들은 뭡니까? 지금까지 사건 사고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저만 해도 그 안에서 사실 언론에 나온 거 크게 당한 거는 2번이고요. 많은 폭행을 당했었고 정광훈 저뿐만이 씨한테? 아니라 그 세력한테 그 세력한테 지지자들에게 물리적 폭행 네, 말씀하시는? 물리적 폭행도 그렇고 예. 네 그리고 사실 언어적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그 폭력 사태라든지 폭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네. 그 정광훈 씨는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권 기자가 이 경찰 수사가 좀 산으로 간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던데 네네. 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잖아요. 그 종합해서 볼 때 좀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은 그 서부지법 폭동 자체를 지금 내란으로 좀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을 기소를 했는데 내란 혐의 적용된 적 없잖아요. 그렇죠. 소요 혐의도 적용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금 폭동이거든요. 그럼 이걸 왜 내란 혐의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애초에 경찰에서 서울청에서 안보수사구로 내려보낼 때는 정광훈에 대해서 고발장 자체가 내란 선동 혐의로 들어갔고 경찰에서도
그걸로 수사를 처음에 하기 위해서 아마 안보수사국으로 지정이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팀이 다른 굉장히 큰 수사를 하고 있다가 정광훈 전담팀이 되는 바람에 다른 수사 못하고 다 접고 그거에 전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왜 내란 선동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하나 아쉬운 지점이고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거를 이제 이제 내란 선동 혐의가 정광훈에게 적용이 되게 하려면 그 뭐 조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뚜렷하게 이제 나오면 좋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내란 선동 혐의로 내란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되는 분들은 이게 워낙에 이제 점조직이라서 조직화되지 않고 뭔가 충동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취재를 쭉 해온 제 입장에서는 사실 연결고리를 용산을 끼워 넣으면 고리가 완성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용산과 계속 소통을 했고 음. 그 밑에 그 당시에 세이브 코리아 그리고 정광훈 이렇게 크게 두 축과 그 밑에 유튜버들이 있었고 그리고 더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자면 황교안 측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 밑에서 그 명령대로 실행하는 유튜버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되게 과격하게 선동을 했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실행을 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른바 네트워킹이 되어 있었다. 약간은 조금 사람들이 볼 때는 점조직처럼 보이지만 예. 그거를 용산을 하나의 축으로 놓고 본다면 그 조직은 좀 완성되는 게 아닌가. 계속 용산과 그리고 소통을 했다라는 어떤 정황들이 나오고 예. 거기다 이제 신혜식 씨 주장은 그거잖아요.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나보다 더 그 이제 폭력 선동을 그동안에 계속 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예. 왜 그 사람들은 다 빼놨어. 그러니까 신혜식 씨가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하셨으니까 신혜식 씨가 그때 이제 대통령실 행정관도 지목하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성상영 행정관. 네. 수사는 하고 있대요. 그 수사가 저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러니까 조금 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석동현이라든지 국민 변호인단 실제로 그날 그 장소에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추기는 발언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혜식 씨는 오히려 그 본인이 그날 폭동이 일어날 걸 예견했다 그랬어요. 그래요? 네, 제가 질문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광훈한테도 그거를 보고를 했대요. 정광훈 씨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씨는 그걸 알고도 서부지법 으로 가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정광훈의 변호사였거든요. 예. 12월 2일 날 사임했어요. 계엄 전날. 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그러면 교류가 없었냐. 제가 내부의 어떤 그 분들에게 접촉을 해서 좀 알아보면 계속 교류는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동현 변호사하고. 네. 그러면은 어떤 뭐 그런 국민 변호인단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전광훈 씨가 선전선동을 하는 핵심적인 주최 측이 됐던 거고 그리고 정광훈 씨 외에도 좀 정광훈 씨와 좀 결을 다르게 하고 약간 사이가 또 안 좋기도 했거든요. 막 유튜버들끼리 그렇긴 하지만 또 용산과 소통을 하면서 또 그 지령을 받는 유튜버들이 있었고요. 지금 신혜식 씨로부터 폭동 사태가 있을 걸 나는 예견을 했다. 그리고 그걸 정광훈 씨한테도 보고를 했다라는 그 예견을 했다는 근거까지 혹시 얘기를 했습니까? 계속 그 한남동에 모여 있을 때 예. 거기 유튜버들이 너무 과격하게 선동을 하고 예. 거기 청년들을 뭐 계속해서 계속 군대처럼 그렇게 굴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었고 그리고 저도 그래서 그거를 신혜식 씨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제보자들로부터 그 자료들을 쭉 다 입수해서 확인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움직임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때 그 한남초등학교 그쪽으로 뭐 민주노총이 산을 타고 넘어올 거니 막아야 된다. 약간 군대 조직처럼 그때부터 만들어서 그때 청와대 행정관도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도 보내고 했잖아요. 그 예. 문자를. 네. 예.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선동을 부추기는 일들이 계속 있던 중에 서부지구 폭동이 발생을 한 거지 네. 우발적으로 욱해서 그렇게 발생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정광훈 씨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외에 뭐 석동현이라든지 뭐 국민 변호인단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다른 선동을 굉장히 과격하게 한 유튜버들도 그냥 처벌을 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나.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속돼 있는 분들은 말단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견했다라는 것은 예. 구체적으로 서울 서부지법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구체적인 예견은 아니었고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언제 폭동이 일어날 수 어디서든 있다. 네. 폭력 사태가 일어날 폭력 수 있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추상적 차원의 그 얘기였다는 네,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저도 계속 가보기도 했지만 예. 현장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그 분노에 차서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일제 그 몇 달 좀 됐죠. 네. 8월인가요? 저희하고 인터뷰 그 비슷한 주제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러면 정광훈 씨와의 이제 상관관계하면서 이제 그 두 명의 전도사와의 정광훈 씨와의 관계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쭉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번 수사에서 네. 이게 좀 어떤 주요한 어떤 그 증거라고 할까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것도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사실상 사랑제일교회의 명목상 담임은 이영한 목사로 돼 있잖아요. 네. 그 목사와 그 특임 전도사 윤혁? 이영숙 씨 간에 예. 네, 나눈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경찰에서 확보한 걸로 기사가 난 걸 봤었고 문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약간 그런 선전선동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또 서부지법 폭동자들에게 간 것으로 경찰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담임 목사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정광훈 씨는 나는 은퇴한 목사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꼼수죠. 정광훈 씨가 그날 제가 볼 때 서부지법 폭동 그 장소에 있지 않은 것도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굉장히 알고 꼼수를 부린 거라는 의심이 저는 강하게 들고요. 예. 그렇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미 자기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거지. 뭐 사랑제일교회가 전광훈 씨의 어떤 지배력 아래 놓여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실제로 그 전광훈 TV 그 운영하는 유튜브? 예. PD가 있는데 그 PD가 뭐 갤러리 같은 데다가 그 커뮤니티 같은 데 올리는 것도 보면 전광훈 TV 출연자들은 다 전광훈 목사의 컨펌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도 네, 그런 내용들도 이제 본인이 이제 단 적도 있었고 댓글에 네. 적시를 한 적도 있었고 실제로 그 내부 분들을 보면 전광훈 목사를 거의 정말 하나님 받들듯이 떠받들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미 제가 확보하고 있는 영상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전광훈 씨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나를 빼놓고는 돌아가지 않게끔 내가 이미 만들어놨어. 아, 직접 그렇게 발언을 해요? 네.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그 발언한 시점은 언제였는데? 그 시점은 좀 되긴 했죠. 네. 근데 그때도 이미 법적으로 많은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미 근데 그때도 담임 목사는 다른 사람이었던 그 네, 시점이었고. 네. 담임 목사를 내려놓는 시점. 그럼 경찰에 혹시 그런 그 영상 이런 것도 좀 제출을 하셨어요? 그거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뭐 경찰에서 저는 이제 달라고 하는 것만 주로 이제 제출을 했으니까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9월이었나요? 그 정광훈 씨의 딸, 그다음에 이영한 담임 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뒤에 아무 소식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좀 나왔다든지 혹시 좀 그 파악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수사 내용을 경찰이 특히 저한테는 조심스러워서 더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자세한 내용은 좀 알기가 어렵지만 일단은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정광훈과 그 다른 유튜버들이나 그 사이에 또 중간책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했을 거고 그 이제 정광훈 씨 딸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금 흐름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서부지법 폭동에만 한정을 지어서 이제 그 구속된 사람들한테 영치금을 보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그럼 이제 그 영치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정광훈 씨 교회에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전도사가 따로 있긴 하죠. 그게 이제 이영한 목사의 장모. 네. 아, 장모입니까 네. 또? 네. 근데 그분보다도 진짜 핵심적인 자금은 자기 피부치한테 맡기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경찰이 그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피부치라는 게 이제 딸 얘기하는 네, 거겠죠. 거기다 이제 그 딸 같은 경우가 사업체들을 다 딸 그렇죠, 중심으로 그렇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압수수색에서 뭐가 나왔다든지 이런 보도가 없는 거 보면은 뭐 특별한 게 나왔는지는 좀 현재로서는 물음표를 좀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포함을 시키면 모든 게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그 여러 정당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 정당들과의 관계는 지금 크게 약간 우리가 구구정당으로 분류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잖아요. 전광훈 씨, 황교안, 그리고 조원진,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고영주. 변호사? 네, 고영주 변호사도 그 자유민주당을 운영하고 있죠. 그 자유민주당이 있습니까? 네, 그게 오래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네 당이 음. 지금 힘을 합치는 모양새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합친다는 게 무슨 이미 그 정광훈 씨 집회에 가보면 자유민주당 그 고영주 씨 당과 그 우리공화당 부스가 차려져 있습니다. 광화문에. 토요일 날 나가보면.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 2주 전에 광장에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그 고영주 변호사도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인터뷰 요청할 때 너무 안 들어져서 만날 수가 없어서 아쉬웠었는데 광장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할 기회가 좀 있었어요. 물론 그분은 이제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대답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어요? 네 개 당이 이제 힘을 합칠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제안을 할 거다. 손을 뻗을 거다. 같이 하자고? 네. 근데 이미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함께 할 뜻을 시사를 했죠. 며칠 전에 유튜브 채널 나가서 뭐 우파 결집 이야기하고 그 맥락에서 네네네. 힘을 합쳐서 그럼 뭐 선거에 임하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내년 지방선거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염두에 얘기예요?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참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행일 거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오히려 그래요? 네. 고영주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딱 2주 됐고요. 아까 그 이영훈 목사 물어보셨는데 제가 좀 놓친 것 같아서 그 작년 12월 29일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영석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이제 그때 이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면서 집회하는 사람들 탄핵이 미친놈들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라. 이런 식의 어떤 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영한 목사가 네네네. 그 이영석 씨한테. 이영석 씨한테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령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이영한 목사가 개인의 생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구속된 전도사가 얼마나 이제 사랑제일교하고 이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이다.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이제 불려가서 조사 받아야 되잖아요. 정광훈 씨는. 네. 그때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협조를 잘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정광훈 씨는. 그래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또 그게 정광훈 씨의 저는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게 장사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사. 네. 또 이제 그러면서 어떤 지지세를 확인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지연 뉴탐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